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새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희망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힘찬 희망찬 동요들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장에 활기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웃는다. 우리 아빠가 웃는다. 가르마 이복자 산과 들에 누군가가 가고 오고 자꾸 걸으면 넓은 길, 좁은 길, 새 길, 가르마가 되는 꼭지점을 향하여 똑바른 가르마가 있고 구불구불한 가르마가 있다. 보이지 않는 가르마도 있다. 가만 엄마 아빠가 열심히 터놓은 길, 그 가르마길을 나도 함께 걷는데 내겐 아직 가르마가 없다. 내 길은 어디로 어떻게 낼까? 우회전, 좌회전, 구불길로 낼까? 정수리를 향하여 새 길 가르마를 타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에 자꾸 묻힌다. 독립하려면 어쩜 많이 비틀거릴지도 모르겠다. 시인 이복자님의 가르마 동시 들려드렸습니다. 새로운 가르마를 내려면 물을 묻히고 자꾸 길을 내야겠지요. 한 번에 가르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 길을 내다 보면 어느새 새 가르마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정아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늘상 똑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네. 근데 왠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또 새로운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 잠깐 왔다가 네, 맞아요. 강원도 쪽에는 막 눈이 막 눈도 오고. 폭설이 내리고 그랬다가 다시 날씨가 이제 점차 봄의 네. 기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 시작에 이복자님의 가르마라는 네. 동시를 낭송해 드렸잖아요. 네, 네.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길을 내는 일은 뭔가 어색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 희망을 갖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해봐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마음가짐도 그렇죠. 그렇죠. 더 새롭게 다지고 해야겠죠. 새롭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속의 코너 속의 주제는 새 희망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정아쌤과 이야기 나누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희망의 동요들을 많이 들려드리고자 해요. 좋네요. 네, 동요 세상에는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고 네, 부정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동요로 만나는 세상 함께 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얻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까요? 네, 김교현 작사, 정윤한 작곡, 활짝 웃어라, 구근선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가슴 속에 담겨진 꿈을 솔솔 풀어서 곱게 그려라. 하얀색 도화지에 꽃을 그리고 남이 찾아오거든 함께 웃어라. 해맑은
오늘 첫 곡으로 김교현 작사, 정윤환 작곡, 활짝 웃어라, 구근선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웃는 것만큼 사람에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고 네. 또 웃는 것은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즐겁습니다. 웃는 것이 건강에 참 좋지요. 네. 요즘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심한 병이 네. 마음의 병이고 맞아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좀 풀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억지로라도 자꾸 웃고 재밌는 일들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복 좀 많이 받으려고요. 네, 웃는 얼굴에 또 침 못 뱉는다고. 그쵸, 그쵸.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정말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웃어야지 서로 말 걸기도 쉽고 네, 서로 그렇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항상 웃는 얼굴. 네, 좋은 일 많이 생기도록 웃읍시다. 네. 네, 지난주에 제가 거울 앞에서 한번 미소 지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넌 참 괜찮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많이는 안 해봤고요. 네. 그래도 매일매일 하는 것 매일매일 네. 거울 보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네. 해야 되는데. 네, 양치하려고 이를 닦으려고 거울을 보기도 하고. 네, 마음속에서라도 해야 되겠어요. 네, 거울을 양치하면서 손거울을 좀 말을 가지고 못하니까. 다닐까 봐요. 오, 손거울. 좋은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팁 또 하나. 네, 손거울. 네, 손거울 팁 알려드렸어요. 네.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오늘 거울 보시면서 네.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굴만 감상하시지 말고 일단 거울을 보면서 씩 웃는다거나. 네, 나를 예. 보고 내 그쵸. 자신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동만세에서 새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곡으로 활짝 웃어라 들려드렸는데요. 노랫말에 보면 첫 대목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그만 가슴 속에 담겨진 꿈을 솔솔 풀어서 곱게 그려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곱게 그려랍니다. 그려라. 네, 강하게 그려라가 아니고 그렇죠. 곱게 그려라입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네, 희망을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전진하되 순리대로 그리고 천천히 풀어가면서 곱게 그려 나가자 그런 네. 말이에요. 아, 그렇죠. 희망을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고 네.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희망이 좀 막연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막연하다. 맞아요. 희망은 이제 막연하긴 하지만 그렇게만 꼭 단정지을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희망을 갖는다는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네.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희망을 얘기할 땐 얼굴 표정이 일단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긍정 에너지가 뿜뿜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가진 어떤 희망적인 생각 때문이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또 도전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야기 나눌 때마다 어떤 이제 희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하는 동안 막 기쁨의 얼굴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으신 거를 보게 되거든요.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우리가 비록 그 꿈이 있는 곳은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기쁜 오늘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 도토리의 꿈, 김유라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에 작고 예쁜 도토리 풀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박은주 작사, 석광희 작곡, 도토리의 꿈, 김유라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제10회 부산 KBS 창작동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했던 곡인데요. 노랫말과 선율이 예뻐서 지금까지도 불려지는 노래예요. 작은 도토리가 멋진 참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꿈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요. 귀엽고 희망적인 노래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유치원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네.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요즘은 부산 KBS 창작동요제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네, 부산에서는 2003년도에 네. 제10회를 끝으로 아, 창작동요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요. 안타깝네요. 근데 2004년도부터는 또 서울에서 이어받아서 해마다 창작동요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KBS 창작동요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KBS 창작동요대회 역사는 네.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에서 1회부터 5회까지 치르고 부산으로 개최지가 옮겨졌었어요. 그랬다가 창작동요 80주년을 맞는 맞으면서. 2004년도부터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KBS 창작동요제로 해서 서울에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1989년을 제1회로 본다면 올해 2022년은 제32회 오. KBS 창작동요대회가 되겠지요. 오, KBS 창작동요제 역사도 되게 오래됐네요. 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MBC 창작동요제가 제28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KBS 창작동요 대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올해로 정말 3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100회까지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부산 KBS 창작동요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제 5회에 가을 기름이라는 곡으로 참가하여 입상을 했었고요. 네. 제 6회 때는 또 숲속 친구 반달곰이라는 곡으로 대상의 영광을 또 안았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네, 멀리 가셔서 대상까지 받으시고 정말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곡을 출품하곤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출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안았을 때 기쁨이 2배가 되더군요. 그렇죠. 그때 노래했던 아이들이 지금 모두 30살이 넘었어요. 와, 선생님의 나이를 살짝 아이고나, 다 들켰어요? 가늠해 볼 수 있는. 네, 아이를 낳고 맞아요. 동요를 들려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대부분 그때 노래 불렀던 아이들이 예술 분야로 맞아요. 전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악을 전공한 아이들도 한 3명 정도 있고요. 3, 4명 있는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가 된 아이도 있고 예, 연극을 전공한 아이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노래했던 아이들이 7명인데요. 아직도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네요. 네, 나머지 아이들도 참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릴 때 동요를 부르면서 꿈을 가진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보면 동요를 가르친 선생님이 되어 있고 그런 네. 모습을 상상하니까 우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네. 미래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죠. 네, 지금 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예고를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대학교 이제 생활하려고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도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잘 자라서 훌륭히 자기 몫을 해내는 어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곡도 들려드릴게요. 이해별 작사, 이순영 작곡, 꿀벌의 여행, 김수빈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윙윙 거치고 험한 산을 날아가지요. 윙윙 머나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최별 작사, 이순영 작곡, 꿀벌의 여행, 김수빈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야, 야, 야. 네. 먼 나라까지 꽃을 찾아서 쉼 없이 날아가는 꿀벌. 꿀벌들의 희망을 꽃을 찾는 것이겠죠. 네, 꽃을 찾아서 꿀을 따고 또 다른 꽃으로 날아가고 그렇죠. 희망을 찾아서 다시 힘을 내서 또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희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늘 새롭게 찾아서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또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처럼 네. 야, 야, 야 하면서 기운 다시 내고. 네, 그렇습니다. 희망은 많은 실망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실망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게 됩니다. 맞아요. 살면서 실망과 좌절의 순간을 맛볼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그것을 또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좀 사실은 좌절이 조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고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그 힘들다는 생각 속에 너무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았어요. 네. 그 생각 속에 너무 빠지면 네, 우울해져. 그리고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은 접어두세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를 좀 쉬시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은 하기 나름이고 생각을 바꾸는 일은 종이 한 장 차이래요. 맞아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생각을 바꾸기가 근데 참 어렵죠. 어렵죠. 여태까지 어려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뒤집기 그렇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뒤집기 한 판 좋네요. 네. 고민을 뒤집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10번, 100번이라도 뒤집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명 깊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네. 강아지 똥이라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네. 좋죠.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는데요. 맞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맞습니다. 느낀 그런 네.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 한낱 미물이 민들레 꽃을 피워내는데 소중한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강아지 똥에 나오는 OST 중에서 네.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곡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이루마 작사 작곡 드림 꿈이죠. 네. 이루마가 노래합니다.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서 별이 내려올 때 울지 말고 바라봐요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버릴까봐 그만 놓쳐버릴까봐 걱정 말고 믿어봐요 나의 꿈을 잊지 마요 나의 꿈을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저 멀리
이루마 작사 작곡 드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FM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동만세에서 오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동요들을 찾다가 이 곡도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는 곡을 모두 다 동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의 꿈을 잃지 마요. 나의 꿈을 이렇게 아이가 불고 하는데 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애기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네. 저는 가사 중에 이런 부분도 좋더라고요. 걱정 마요, 실망 마요 이렇게 네,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네, 걱정 말고 믿어봐요. 나의 꿈을. 내 손에 담긴 작은 별들을 쉽게 놓쳐버릴까봐 걱정 말고 나의 꿈을 믿어보라는 그 노랫말들이 이 멜로디와 잘 어우러져서 감동 있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도 우리 정순철 어린이 합창단이 정기 공연 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되게 감명 깊게 정말 뒤에 애니메이션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그 부르는 거에 네, 뭉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눈물도 찔끔 흘렸죠. 네, 맞아요. 저희 합창단 2회 공연 때 레퍼토리로 공연했었고 정말로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었습니다. 네,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네. 감정 속에 잘 스며들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한번 리메이크 또 한번 또 공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올해 또 할까요?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네. 이런 노래들이 희망이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희망적인 노래가 좀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은 것처럼 네.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노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새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절망은 버릴수록 좋지만 그렇죠. 희망은 많이 가지시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욕심을 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또 한번 들어볼까요? 김재한 작사 작곡 하늘을 날고 싶은 닭의 이야기 정유진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새벽에 잠깨어 일어나 어린 닭 한 마리 날개 탄다 새벽 별빛 반짝거리
김재한 작사 작곡 하늘을 날고 싶은 달의 이야기 정유진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희망은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좋죠. 네, 이 하늘을 날고 싶은 달 얼마나 날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맨날 바닥만 종종종종 걸어다니다가 하늘 나는 새들을 보면 네, 마당 나온 암탉이 약간 그런 내용의 소재잖아요. 네, 이 마당 속에서 음. 계속 생활을 하던 닭이 네, 이제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네. 날고 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네, 그런 내용들의 노래였었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닭의 꿈은 네. 뭐 우리 정말 비록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희망을 갖고 힘차게 네. 날개질을 해보는 것 네. 또한 새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유, 희망을 가져야지 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희망이 뭐, 없이 그냥 포기하고 산다면 그 암탉들도 그냥 닭들도 그냥 그 닭장 안에서의 그냥 갇혀서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어야지. 맞아요. 새로운 도전도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이 또 시작이 되고. 네, 또- 날지도 못한다고 놀려대던 꼬마 참새. 이 참새처럼 남들 놀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새 희망을 가지고 네.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놀린다고 해서 희망을 꺾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네, 잘 될 겁니다. 네, 그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분명히 못 날아요. 멀리 못 날고 그 참새도 거기서 거기만.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처럼 네. 하늘을 날고 싶은 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닭의 날개짓이 음. 희망차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늘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희망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많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얼마든지 내 희망 안에서 내가 희망스럽게 네. 내가 여러 가지 꿈을 꾼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좀 그런 케이스가 많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정말 희망하고 도전하고 네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직업도 좀 여러 번 바뀌고 그렇죠. 직업이 많으시죠? 네 직업이 많다면 사기꾼이라 그러던데. 사기꾼은 아닙니다. 저도 한 네. 명함이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직한 네. 네. 정직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그렇죠.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정직- 희망이 보이니까 또 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다음 곡을 들어볼게요. 네. 다음 곡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현혜수 작사, 윤학준 작곡. 이제는 내 꿈 이룰래요. 장푸름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빛 구름 타고 날아오르면 세상은 온통 파란 빛이죠. 노을빛 햇살 타고 내려다보면 세상은 온통 따뜻하지요. 하늘 땅이 보여주는 모든 색 속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꿈 이제는 이루고 싶어요. 초록빛 줄기 따라 산을 오르면 세상은 온통 초록빛이죠. 고운빛 꽃잎 따라 들판을 걸으면 세상은 온통 아름답지요. 이제는 내 꿈을 현혜수 작사, 윤학준 작곡. 이제는 내 꿈
이룰래요. 장푸름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릴 때 꿈이 있으셨지만 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많은 꿈들을 포기하고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요.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이제라도 그 꿈 한번 도전해 보시고 펼쳐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네, 그렇죠. 좋지요. 네. 저는 얼마 전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집안 장손만 귀하게 음. 여기셔서 공부를 장손만 시키고 아들만 또 공부시키고 네. 딸들은 또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글을 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네. 뒤늦게 한글 학교를 이제 열어줘서 거기서 맞아요. 한글을 배워서 글을 쓰시고 본인 이름도 이제 석자도 쓰실 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동시 같은 것도 좀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프로그램들 보고 그 옥천에도 있었어요. 안내 어머니 네. 학교인가 그래가지고 한글 교육 하셔가지고 한글을 뒤늦게 배우셔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지금도 옥천에 그런 한글 교육하는 그 안내 숙소가 있을까요? 안남인가 그쪽엔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학교에 그렇죠. 다니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글을 몰라서 피해를 보고 음. 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방송을 그렇죠. 통해서 들었는데요. 글을 모르시면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답답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이런 거에 또 좀 불이익도 당하셨을 것도 같고. 그렇죠. 네, 뭐 어디 가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네. 잘못해서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좀 사기도 그렇죠.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데나 네. 또 두랑도 찍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니시지 못한 분들이 그래서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학교를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네. 글을 모르셔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피해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우실 수 있는 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방송 프로그램은 80이 넘은 노부부께서 손을 잡고 2시간이나 넘는 거리를 버스 타고 달리시는구나. 지하철도 타고 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시는 진짜 걸 좋으실 것 봤어요. 같아요. 얼굴에 되게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실 것 같은 상상이 네, 듭니다. 얼굴이 너무 기쁨으로 다니시는데 이제는 그렇죠. 이제 몸이 좀 많이 노쇠하셔서 그렇죠. 허리도 굽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네, 책가방 메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렇죠. 그 짠하기도 용기에 정말 대단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글을 모르셔서 얼마나 한이 되셨을까요. 정말 이제라도 맞아요. 글을 배우시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정말 그건 진짜 용기하고 열정이 있지 않다면 못하실 건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힘드신 상황에도 버스 맞아요. 타고 지하철 좋으면 타고 뭐 힘들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가셨을까요? 무슨 일이든 실현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리고 글을 배우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도움도 요청하시고 주변 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알아보면 노인대학 이런 거 청춘대학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배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보 좀 얻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손녀들 뭐 다 그렇죠. 크고 그러셨을 테니까 네. 요즘엔 얼마나 유튜브도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한글 배우기 이런 거 이렇게 눌러드리면 얼마든지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할머님도 글을 좀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한 눈치가 있으셨어요. 눈치로 그냥 다 눈치로.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눈치도 있으시 네, 다행이시.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똑똑하셔가지고 뉴스를 이제 TV를 통해서 들으시고 마치 신문을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친구분들은 또 고학력자들을 사귀셔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일반 상식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매우 지혜로웠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금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공부를 하셨다면 네. 정말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시할머님은 글을 모르신다는 그 치명적 단점을 스스로 극복해내신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글 몰라도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네,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유동일 작사 작곡,
희망 실은 기차 류예진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칙칙칙폭폭 꿈을 실은 기차가 떠납니다. 칙칙폭폭 칙칙칙칙칙폭폭 꿈을 가진 어린이 같아세요. 하늘보단 푸른 푸른 보다 높은 무지개 핑계를 가서 안고 달려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꿈을 실은 기차 도착했어요. 칙칙폭폭 칙칙칙칙폭폭 꿈을 실은 기차가 떠납니다. 칙칙폭폭 칙칙칙칙폭폭 꿈을 가진 어린이 같아세요. 하늘보단 푸른 보다 높은 무지개 핑계를 가서 안고 달려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꿈을 실은 기차 도착했어요. 네, 류동일 작사 작곡 희망 실은 기차 류예진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희망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생활의 활력이 됩니다. 그렇죠. 네, 희망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늘 가까이 있죠. 재미있는 곡이에요, 이 곡도. 네. 네, 희망 실은 기차에 저도 꿈을 안고 한번 타고 싶네요. 여기 좀 가사를 바꿀까 봐요.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폭? 꿈을 가진 어린이 다 타세요 그랬는데 네. 꿈을 가진 어른도 어른. 다 타세요. 오, 좋은데요. 어른도. 네, 칙칙폭폭 칙칙칙 이렇게. 예. 꿈을 가진 어른도 다 타세요. 네, 저도 타고 싶어요. 네. 네. 하늘보다 구름보다 높은 곳으로 무지갯빛 꿈을 안고 달려가는 희망의 기차에 우리 모두 함께 타도록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네. 내일의 태양은 항상 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도 다시 늘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럼요. 네. 새 희망은 어제도 오늘도 네.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안 네, 돼요. 희망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 또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희망 하는데 요즘처럼 희망을 다시 가져야 하는 때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2년 생활 이제 자꾸 희망을 가져야지 또 그죠? 네. 더 좋은 세상이 오겠죠. 이제 뭐 방역 패스도 없고 맞아요. 이제 다 또 공존하는 시대가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한 번은 또 걸려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 오미크론이. 그렇게도 예,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좋아질 겁니다. 네, 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네. 면역력도 튼튼히 해가지고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갖는데 네,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네요. 아. 네, 다음 주에도 더 큰 희망을 안고 청취자 여러분들 곁에 꼭 찾아올 겁니다. 네, 약속. 네, 오늘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조원경 작사 작곡 내가 꿈꾸는 세상 소담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옥천 라디오 FM 104.9 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동행.